개회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토교통부 하동수 항공정책실장님을 모시고 개회사를 정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Good morning, Honorable Secretary. 존경하는 후안 카를로스 살라자르 ICIAO 사무총장님, 파드릭 켈러허 항행위원장님, 이 자리를 빛내기 위해 멀리서 참석해 주신 장관님들과 각국 항공청장님, 대표단 여러분, 그리고 국내외 귀빈 여러분, 제6차 국제비행 안전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Is now expected to 지난 3년간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대미문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제 항공산업 발전이 정상 궤도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러한 시점에 경험을 공유하고 항공안전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국제비행 안전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이아타의 통계에 의하면 2022년 12월 국제선 여객 운송량은 팬데믹 이전의 4분의 3 수준으로 회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좌석 점유율도 82%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급변하는 항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항공안전의 최일선에서 일하고 계시는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팬데믹 이후 뉴노멀 시대에 항공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다른 미지의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만든 많은 방식과 절차들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aviation safety policies 또한 항공안전, 비행안전 향상 정책들은 ICAO의 국제표준을 반영하여 이행하고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근거리 항공 수송 체계인 UAM, AAM을 기존의 항공 안전 체계에 수용할 수 있는 노력도 동반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팬데믹 기간 중 줄어들었던 필수 항공 인력들을 충분히 확보하고 교육을 통해 기량을 향상시키는 노력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급속한 항공 교통량 증가에 따라 항공 안전 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해소하는 노력과 이를 뒷받침하는 항공 안전 감독 시스템도 원활히 이행되어야 안전하고 질서가 있으면서도 효율적인 항공 환경이 보장될 것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ICAO, 국가, 국제기구, 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공유되어 포스트 팬데믹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Deputy. 하동수 실장님, 개회 말씀 잘 청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공산업이 현재 이제 회복 가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 세미나가 우리가 앞으로 보다 나은 미래를 창출하는 데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축사입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후안 카를로스 살라자르 사무총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Deputy Minister Dong Soo-han, 하동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님, 그리고 항공산업의 모든 종사자, 운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선 국제민간항공기구를 대표하여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6차 국제비행안전 세미나를 주최해 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으며, 이런 아름다운 도시인 서울에서 세미나에 함께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코로나19의 종식을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다행으로 우리 모두 다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공산업의 일원이자 또 시민이자 국민으로서 저희가 보고 있는 본 산업은 이제는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도전 과제가 아직 산적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같은 세미나가 바로 우리가 회복을 하여서 다시금 운영의 정상화 그리고 성장성까지 기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역할을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세미나의 프로그램을 보면 포스트 팬데믹의 도전 과제, 특히 항공산업에서의 도전 과제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며, 미래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체제, 그리고 기타 여러 차질 및 여러 과제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안전 운영 조치 등을 제대로 갖추어서 다시금 안전하게 운영 재개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모색을 할 예정입니다. 참석자 여러분께서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또 경험을 세션을 통해서 공유를 할 예정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회복 및 보건력 관련된 각종 사안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해 듣고자 합니다. 현재의 운영과 역량, 기술력, 그리고 인적 자원 및 재무적인 현황, 그리고 그 외에도 이에 당사자들이 고려해야 되는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보다 나은 재건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혁신일 것입니다. 그리고 급변하고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기술력은 우리의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카우, 트레이너 플러스와 차세대 항공 전문가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여서 미래에 최적화된 회복을 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항공 운송의 혁신을 생각을 했을 때 이런 회복력의 디지털화도 있습니다만, 여러 유형의 항공기와 또 기술들이 도입이 됨에 따라서, 또 여러 혁신 사례가 도입이 됨에 따라서 해야 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새로운 솔루션도 많지만 또 새로운 또 항공기 유형들이 또 도입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교통량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탈탄소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많은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항공수송은 그동안 탈탄소화가 어려운 산업으로 인지가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공항 운영자와 항공사 그리고 항공기 제조사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항공산업이 연간 탄소 배출량에 있어서의 2%만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며, 앞으로 우리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탄소 발자국을 줄여나가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들이 탄소 중립 내지는 넷 제로라는 그런 목표를 특히나 국제 항공산업에서의 2050까지 달성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난 10월 44차 총회에서도 이 탄소 중립 관련돼서 선언을 한 만큼 관련된 작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또 새로운 사이버 보안이나 그리고 신규 항공기 그리고 AAM과 같은 그런 주제에 대해서도 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며, 또 다른 차기의 글로벌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회복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한 많은 연구와 또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다음 차기 예산 주기가 이제 시작이 될 예정인데, 올해 안에
몬트리올과 싱가포르에서 항공항법 회의가 개최가 될 예정이며 항공항법 컨퍼런스 제14차 컨퍼런스가 2024년에 개최가 될 예정인데 거기에서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어지는 이틀 동안 여러 주제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경쟁력과 항공항법의 효율성, 또 역량, 안전, 보안, 환경 보호, 혁신, 인적 자원, 그리고 거버넌스 등 다방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함께 협력을 하여서 효과적으로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여서 우리가 당면한 과제를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에 대한 내용도 다룰 예정입니다. 한국에서도 글로벌 이행 지원 심포지엄이 개최가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규제 기관들과 새로운 도전 과제를 어떻게 협업을 해서 해결할지,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역량 강화 및 또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토의를 기대를 하며 여러분들의 관점 또 여러분들의 기여를 기대를 하는 바입니다. 우리 함께 손을 잡고 안전을 증진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팬데믹에서 이제 벗어나고 회복을 하는 이 과정에서 함께 협력을 하고 우리의 경험을 공유를 하고 우리의 교훈도 공유를 해서 이번 이 지역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회복 가능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Secretary General, for the 네, 사무총장님 축사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항공산업의 많은 국가 또 기구들 도전과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협력을 해야지만 상황을 정상화할 수가 있을 것이며 포스트 팬데믹의 회복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free speech. 다음으로는 항공 안전기술 이대성 원장님께서 축사를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안녕하십니까, 내외 기빈 여러분. 먼저 제6차 국제 비행 안전 컨퍼런스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러한 행사에서 주인공이신 국내외 항공 당국 종사자, 운영자, 그리고 비행안전 전문가 여러분들과 이 자리를 함께 축하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행사 참여를 위해 귀한 발걸음해 주신 ICAO 사무총장님이신 후안 카를로스 살라자르, 또한 하동수 국토교통부 한국정책실장님을 포함한 국내외 여러 귀빈들께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국제 비행 안전 컨퍼런스는 2006년에 한국과 미국의 항공 협력 일환인 항공 안전 세미나에서 시작한 바 있으며 그 역할과 중요성을 인정받아 2014년부터 모든 글로벌 항공 안전 이슈로 주제가 확대되어 ICAO 채약국을 대상으로 하는 대한민국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국제 행사로 격상되었습니다. 글로벌 항공 안전 이슈 전반에 대한 주요한 국제 행사가 되었습니다. 그간 팬데믹으로 잠시 멈추었지만 이렇게 의미 있는 제6차 국제 비행안전 컨퍼런스를 다시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세계는 팬데믹을 벗어나는 과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항공 교통 수요량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항공운송협회는 2024년 전 세계 항공 여객 수가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수준을 회복하는 것을 넘어 103% 수준인 40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상황과 마찬가지로 예측이 어려울 정도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 항공산업은 다양하고 새로운 난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컨퍼런스는 교통수요 증가에 대한
대비를 위한 비행 안전 관리, 항공 안전을 위한 신기술과 혁신, 효율적인 국제 표준 이행을 위한 역량 강화, 항공 안전 강화를 위한 교육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항공 안전 관리에 대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산업 내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진보된 항공 안전 정책을 수립하고 보다 견고한 항공 산업의 미래 청사진을 그려나갈 수 있기를 희망하며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유익한 토론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항공안전기술원에서도 IFSSCO의 취지에 맞춰 항공 및 항행 안전을 위해 필요한 활동과 연구에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Working Together, 협력이라는 비행 안전 강화 테마에 맞춰서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하고 항공 안전의 증진에 일조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제6차 국제 비행 안전 컨퍼런스를 준비하여 주신 국토교통부와 그 외 관계자 모든 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컨퍼런스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기조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할 예정인데요. 먼저 패트릭 켈리허 아이카오의 에어 내비게이션 커미션의 원장님께서 아이카오의 비행 안전 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Honorable Deputy Minister, 네, 국토교통부 실장님, 사무총장님, 그리고 현장 및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제6차 국제 비행 안전 세미나에서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무총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측에게 이렇게 저희를 환대해 주시고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항공산업의 회복기에서의 비행 안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카오에 따르면 여객 수요가 팬데믹 전 수준으로 곧 회복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내까지 모든 항로에서의 여객 교통량의 회복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카오는 2019년 대비해서 3%의 성장을 구가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분명 회복기에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 희소식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실장님과 사무총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의 수요의 급증은 아직까지 한국 산업이 회복 탄력성을 갖추고 다시 운영을 재개하고 또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 또 새로운 신입 주자들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며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엄청난 고군분투 속에서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도전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본 세미나의 의제도 이렇게 정리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이런 도전 과제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며 더불어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이 해당 수요처에서 원하는 만전을 기하는 그런 목표도 함께 달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저는 이카오의 이 회복기에서의 안전 정책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카오는 글로벌 공동체에서의 하나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정말 고도의 안전성을 기하기 위한 책임을 갖고 있는 기관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변화를 포용을 하고 변화의 효익을 적극적으로 누리고자 합니다.
우리 이카오의 항공안전 정책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안전을 보장을 하면서도 글로벌 공동체와 함께 회복 탄력성을 구축을 하고 또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여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환경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질리언스, 뉴 유저, 테크놀로지,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엘텍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리질리언스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카오는 팬데믹으로부터 많은 교훈을 얻고자 하고 더불어서 베스트 프랙티스를 널리 보급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식 제고와 의사결정 과정을 개선을 하고 협력과 협업을 국가 간에 도모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글로벌 공동체가 필요한 유능한 인재와 인력을 채용을 하여서 전 세계적으로 높은 안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카오의 현재 비즈니스 플랜과 또 워크 플랜을 온라인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그 사업 계획을 보면 관련된 다방면의 활동이 있다는 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활동을 보면 기본적으로 역량 강화와 그리고 이 이행 지원 관련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GISS 심포지엄에서도 언급이 된 바 있는 내용인데 오늘과 내일의 우리 세미나에서도 관련된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모든 내용들을 다 말씀드리기보다 몇 가지 사례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질리언스 관련돼서 세 가지 사례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팬데믹 동안의 교훈을 적용을 하여서 지속적인 회복을 기하는 부분입니다. 이카오는 어떤 교훈을 앞으로 이카오 서비스 즉 표준 권고사항에 적용을 하여서 항공 체제에서의 리질리언스를 제고를 할지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면허 관련된 평가와 그리고 증명 제도에 관련된 갱신 그리고 항공산업에서의 그런 면제 조항 관련된 완화와 해제 그리고 이런 감독 관련돼서도 이제 여러 가지 조항들에 대한 개정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카오에서는 규제 틀을 제고를 하고 항공 수송을 위기 기간 동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한 그런 정책에 대한 고민을 하고자 합니다. 리질리언스 관련돼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국가의 안전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카오가 본 바에 따르면 국가 중에서도 탄탄한 안전 정책들을 갖춘 그런 국가들은 새로운 신종 리스크, 특히 팬데믹 기간 동안의 신종 리스크의 대처를 보다 잘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SSP 이행 역시 정말로 중요한 정책으로 보고 리질리언스와 안전성을 기하는 데 중요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리질리언스 관련된 이니셔티브를 말씀을 드리면 지속적으로 항공산업을 하나의 커리어로서의 최고의 직장으로서 인식을 자리 잡도록 하는 것입니다. 항공산업이 인력을 또 역량을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인재를 최대한 많이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카오는 그동안 개인 교육훈련과 라이선싱 패널을 통하여서 특히나 많이 동참하지 못한 그런 집단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인재를 유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카오의 젠더 서미트가 7월에 마드리드에서 개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잠시 홍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리질리언스에 넘어서 이제 새로운 유저들, 새로운 기술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카오는 적극적으로 이러한 변화와 진화 사례를 전 세계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카오의 여러 행사들도 보면 사실상 이 해당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정기적인 스타크테이킹 회의라든지 이카오 혁신, 박람회와 드론 행사 등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AM 관련된 행사가 내년 9월에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이카오는 이런 기술력의 진일보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 관련된 안전 정책을 통해서 이 도입을 또 활성화하여서 이런 기술력이 안전하고 시적절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나 두 가지 관련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카오의 규제 절차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물론 시장에 진출을 하는 데 있어서 국가의 규제 당국과 함께 협의를 해야 되지만 이카오가 기에는 어떤 글로벌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을 한다면 시적절하게
이 효익을 최대한 빨리 보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카오는 지속적으로 이런 활동들을 모니터링을 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이해 당사자들과 대화를 지속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더불어서 이카오는 어떤 의사결정을 언제 내리고 또 SARPs라든지 지침을 언제 마련을 하고 보급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런 권고사항과 지침 작업을 언제 어떻게 가속화할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바로 이 SARPs의 필요성과 이것의 전달 과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카오는 이미 글로벌 프레임워크를 마련을 해서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유저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에 관련된 어떤 지침을 마련한 바 있는데 연초에도 AAM 스터디 그룹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카오가 꼭 살펴봐야 되는 그 범주에 대한 정의 작업을 한 바 있습니다. 이미 이카오의 현재 워크 프로그램도 보면 관련된 내용을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뉴 유저, 테크놀로지, 비즈니스 모델 관련된 여러 요소들을 이미 가미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자면 이카오의 안전관리 패널을 보시면 안전관리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새로운 복잡한 시스템에 대한 대응을 하고 복잡한 소프트웨어와 또한 성능에 있어서의 편차에 대해 대응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모색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정말로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Point out that 또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 혁신이 항공 분야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산업 분야에서의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재와 자금 그리고 천연 자원에 대해서 이런 타 산업과 항공 산업이 경쟁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항공의 미래의 발전과 높은 안전을 위해서 이 주파수 라디오 프리퀀시가 굉장히 중요한 분야가 되고 있습니다. 항공 분야의 경우에는 이 주파수라고 하는 희소한 자원에 대해서 다른 산업이 요구하지 않은 상황에서 할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주파수 대역에 대해서 타 산업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항공 산업의 미래를 위해서 ICAO에서는 이 스펙트럼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이미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또 우리의 미래와 현재의 요구의 필요에 대해서 이러한 주파수 대역에 대해서 저희가 주요 회의에서도 또 저희들의 어떤 필요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파수 대역이라고 하는 것은 항공 산업에 있어서 필수적인 자원으로서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사용자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넷제로 탄소 배출량 넷제로 2050의 목표를 저희가 지난달에 약속한 바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 항공산업에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항공유에 대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SAF, 지속 가능한 항공유라고 하는 것이 주요한 분야가 되면서 이를 위해서 새로운 추력 시스템과 새로운 항공기들이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며 이미 그 변화의 물결은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항공 교통량 증가에 따라서 연료에 대한 연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굉장히 많은 발전들이 이루어지면서 관제 그리고 공항 시스템 등에 대해서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성 커뮤니케이션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성능 기반의 내비게이션 등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ICAO에서도 이와 관련된 패널들이 만들어지면서 비행 흐름 FFI 개념에 대해서도 ATM 운영을 위해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미 검증된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글로벌하게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ICAO의 비행 안전 정책들은 단순히 안전하고 또 혁신적인 기술의 도입을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솔루션에 대해서 좀 더 혁신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검증된 기회를 적극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항공 공간 비행 공간에 대해서 저희가 에어스페이스에 대해서 좀 더 혁신적으로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이 에어스페이스에 대해서 더 이상 에어스페이스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에 군용에서 사용하는 에어스페이스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에 민간 항공기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스페이스에 대해서 몇 분 내에 이 에어스페이스에 대해서 유연하게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항공 교통이 늘어날 수 있으며 또한 루트를 설정할 때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배출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아이케오에서는 글로벌하게 이와 관련된 가이던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접근 방법이 그러나 모든 곳에서 적용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군 쪽에 대해서도 좀 더 이 공역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유연한 공역의 사용에 대해서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민간 부분 그리고 또한 국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에 대해서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워크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변경하게 될 것입니다. 엘태그 측면에 있어서 보면은 어떠한 활동들이 우선순위를 점해야 되는지를 재설정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이미 많은 계획들이 이런 우선순위 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올해의 경우에는 엘태그 지원 프로그램이 모든 도메인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기회뿐만 아니라 새로운 접근 방법을 안전하고 시의적절하게 적용하는 것에 모두 적용하게 될 것이고요. ICAO에서는 글로벌 에어 내비게이션 계획의 업데이트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의 주요 정책 문서로서 국제 항공 에어 내비게이션 시스템의 정책입니다. 그리고 사무총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요. 저희가 비행 안전 옵션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42차 총회에서 저희들은 중요한 정책들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년도 그리고 내후년도의 주요 이벤트들이 계획이 되어 있고 이를 통해서 워크 프로그램들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42차 총회에서 적절한 프로포절들이 나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총회에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러한 총회 등과 같은 ICAO의 이벤트들에 참여하심으로써 워크 프로그램에 기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심포지엄에 대한 정보가 널리 배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컨퍼런스 그리고 또 저희 총회에 적극 참여하심으로써 미래의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데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항공업계의 회복기이지만 이는 또한 기회이자 도전이 될 것입니다. ICAO의 비행안전 정책 에 대한 제 시각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를 통해서 저희가 양일 간의 논의에 있어서 하나의 기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이 회의가 매우 건설적이고 또 유익한 세션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President. 네, 다시 한번 켈러와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카우가 회복 탄력성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국제민간 항공기구에 적극적으로 힘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조 연설입니다. 유럽 항공안전청장이신 패드릭 키 청장님께서 기조 연설을 해주시겠습니다. 안전 항공 회복을 위한 비행 안전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실 예정이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장 참석이 불가하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조 연설 동영상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함께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Ladies and gentlemen, 네, 귀빈 여러분.
오늘 저를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6차 국제비행 안전 세미나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서 참으로 아쉽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빌어 유럽의 관점에서 코로나19로부터 회복하여 항공산업의 그런 운영을 재개하는 그 상황, 그리고 특히 현황과 미래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020년 초창기 코로나19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질병이고 모두가 상황의 불확실성에 직면하여 고군분투했던 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병 초기에는 관련 지식과 정보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과 마찬가지로 유럽 항공안전청 역시 팬데믹이 산업에 미칠 영향의 정도를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사내에 항공의학에 대한 기술적 전문성을 갖추고 있었고 사스 및 에볼라와 같은 상황 속에서 협력하며 구축된 유럽질병관리본부와의 강력한 파트너십이 있었다는 점이 참으로 다행이었습니다. 이 덕분에 빠른 1월부터 첫 번째 권고 지침을 내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ECDC, 즉 유럽질병관리본부와의 파트너십이 있었기에 이를 발판으로 항공보건 및 안전 프로토콜을 개발할 수가 있었고 이는 2020년 여름에 운영을 재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유럽에서는 항공편의 70%가 하나 이상의 국경을 통과하게 되는데 보건은 곧 국가의 역량인 만큼 이 프로토콜이 유럽의 항공교통의 재개를 뒷받침하는 주요 기준서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유럽의 이해 관계자들과 함께 팬데믹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우리는 다방면을 살펴보았는데 항공기 보관에 미치는 영향, 여객기로 화물 운송, 원격 감독 방법론, 그리고 면허가 무효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면제 조치 등 여러분께서 이제는 익히 익숙한 다른 많은 조치들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운영이 재개되면서 우리는 그때까지 예상치 못했던 몇 가지 추가적인 안전 위험을 발견하기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보다 많은 직접 궤적으로 인하여 조종사는 미지의 패턴으로 비행하게 되며 불안정한 접근 사례가 급증하였습니다. 또한 조용한 공항에 야생동물이 보다 많이 모여듦에 따라 버드스트라이크, 즉 조류의 항공기 충돌 상황 등이 대두되었습니다. 더불어 특히 작년 유럽 공항들의 경우 인력 관련 과제에 당면하기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당면한 문제에 대해 보수적이면서도 동시에 적응적인 접근법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많은 문제 속에서도 전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항공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저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Through the vigilance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항공 안전은 잘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항공계의 모든 당사자들이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훌륭한 안전 문화를 구축한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에 다다랐습니다. 2023년 여름이 다가오면 유럽의 교통량은 2019년 4월 수준의 90% 이상으로 될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의 종식을 선언하고 항공계가 관련 영향에서 거의 완전히 회복되었는데 그럼 이제 이 위기는 완전히 끝났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경험으로부터 우리가 명확하게 배운 것은 보건 위기는 항공산업을 마비시킬 정도의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수준에서의 위기 대응은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이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함께 모여야 함을 요구하였고 우리는 그것을 해냈습니다. 항공은 다행히도 국제적인 조화와 세계 수준의 위험관리 접근 방식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도전에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문과의 인터페이스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른 부문은 종종 같은 항공업계와 같은 시각이나 도구를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위험관리 측면에선 더욱 그랬는데요. 보건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국가의 역할, 즉 국가가 담당하는 것이라면은 항공은 본질적으로 국경을 넘는 활동입니다. 내외기빈 여러분, 항공 분야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올바른 예방 조치를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으며 이 조치들이 전 세계적으로 잘 전달되고 상호 인정되며 조화를 이루는 것은 그러나 필수적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으로부터 우리는 모두 배워야 하며 또 다음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더 나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모든 위기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위기 후에 뉴 노멀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술적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혁신은 우리
세계적인 사회의 깊은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공은 여러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심 항공 교통수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그 능력을 보여주기 시작하였고 새로운 엔진 기술은 항공의 성장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혁신은 규제 기관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이 주도한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임무는 이 혁신이 항공을 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공적인 세미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Yes, thank you very much. 네, 패트릭 키 청장님 동영상 잘 시청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현장 참석하지는 못하셨습니다만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다 안전한 항공 회복을 위한 정책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고 규제 관련돼서 그리고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는 것이야말로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필수적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